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대북 지원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 북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중한 인력과 재산을 퍼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의사들을 비롯해가지고 의료진들, 의료 인력까지 퍼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갖다 퍼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북한의 어떤 질병상의 문제, 보건위생상의 어떤 유사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그런 의료 인력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핵심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북한의 유사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걱정해 주냐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난달에 발의했던 법안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인데, 자, 구조의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만 두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1번, 이제 제가 밑에 큰 글씨로 써놓은 거, 요거 검은색 글씨 두 줄만 읽으면 돼요. 첫 번째, 북한의 의료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 2번, 우리나라가 보건 의료 인력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의료 장비와 우리나라의 고품질 의약품들을 다 갖다 퍼주도록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의료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보건 인력과 장비와 약품을 퍼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시청자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잘못이 됐죠. 잘못됐잖아요. 아니, 북한이 힘들어하던 말던 왜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과 고급 장비와 고품질 의약물자들을 거기에 퍼주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 여러분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힘든 사람들부터 좀 도와주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참으로 눈물겨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현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을 꿈꾸고 있는 우리 예비 의료인 친구들, 나이 어린 수험생들, 입시 정보 사이트 등에 있는 커뮤니티 학생들조차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저 친구들이 겁을 먹고 있느냐? 저 친구들은 작게는 내 인생을 위해서 이제 의료진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크게는 우리나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의료인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인데, 자, 문정부와 민주당의 농간으로 인해서 저 학생들의 꿈이 지금 더럽혀질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갈고 닦은 그 학문과 노력이 북한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판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걱정하고 싫어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에 단단히 미쳐버린 그런 중증의 정치병 환자가 아니라면 저런 거는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소위 한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소리를 이제 우리가 아닌 바로 이 정부의 사람들, 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의사 수가 그래 부족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소중하고 부족한 인력들을 도대체 왜 북한에다가 퍼준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부족하다면서 왜 북에다가 퍼줍니까? 북에다가 보내줄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는 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의사 부족이 더 심해지겠네요. 그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앞뒤 이치에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의사수 부족의 문제는 의사 인력의 총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미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의사수 부족의 문제는 의사 인력의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몇몇 기피 학과의 문제. 다시 말해서 돈은 안 되는데 힘은 많이 드는 그런 몇몇 이제 의료 업종 중에서도 특히 더 힘든 그런 기피 직종의 의사들이 부족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구조적,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유명했던 이국종 교수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증 외상학센터라고 하던가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신체 외부적으로 이렇게 크게 외상을 당했을 때 그 외과 수술을 전문적으로 다룰 만한 인력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특수 업종의 인력들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기피 업종이 왜 생겼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들이 특수 업종으로는 가기 싫어하는 걸까?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고연봉이 책정되고 그죠? 수요가 많은 의사들의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으니까 환자는 많으니까 원래 그런 의사들이 떼돈을 벌어야 정상인데 왜 외상센터에는 의료 인력이 고질적으로 부족한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업무 강도나 현실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서들을 돌리면 돌릴수록 오히려 손해가 보고 적자가 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은 힘들고 분명히 손님들도 많은데 그런 곳에 종사하는 그런 외과 수술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외상센터 같은 부서를 돌리면 돌릴수록 종합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는 것이죠. 잘못되지 않습니까? 한 조직이나 부서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그 조직은 몇 년 이상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요점은 지금 한국 의료계도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내부적인 병폐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문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도 요즘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국민들에게 건보료가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혹시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까? 건보료를 더 많이 내고 싶으세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에 갖다 퍼주고 도와줄 힘이 있다라면 우리나라부터 우리 국민들부터 챙겨주고 보살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지금 국가재정 곳곳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소중한 인력과 자산들을 북에다가 또 퍼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뭐래도 이런 정책들은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한들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준비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무슨 평소에 사이라도 좋았던 나라라면 제가 또 별 말도 안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도움 많이 받았던 어떤 친한 나라라면 한 번쯤 보답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랑 친하게 지냈을 때 우리나라에 이득되는 게 많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런 득이 되는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원수만도 못하잖아요. 저런 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은 외국에서도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소위 군사합의, 남북 군사합의니 뭐니 별 의미도 없었던 그런 평화 쇼 퍼포먼스를 했던 건 다름 아닌 문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퍼주고 비굴한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 대가가 결국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알아야죠. 물론 사기를 치는 놈이 제일 나쁘지만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속고 또 속는다면 그 속는 놈도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옆에서 진짜 내 친구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경고를 여러 번 해줬는데도 자기를 위해주는 친구보다 사기꾼의 편을 든다라면 그거는 속은 놈도 솔직히 좀 나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북한 애들을 한번 보세요. 지들이 기분 나쁘고 심사가 뒤틀리니까 단숨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되어 있던 그런 한국 정부의 시설물을 단숨에 부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당했던 저때 당시에 문정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우리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하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외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설물이 부당하게 파괴당했는데도 저때 당시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문정부와 민주당의 고위 관료들은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자국민들에게는 평소 우리 같은 생각이 다른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게 여포 노릇을 해대던 사람들이 북한 앞에만 가면 순한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나라의 문정부와 민주당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꾸로 역행하면서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도 과거 조선시대 시절부터 항상 국제정세,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줄을 제대로 못 서더라는 것이죠.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자유진영 국가의 친구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고 힘세고 부유한 이런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게 내가 묻어가는 좋은 길, 이득이라는 것은 동네 똑똑한 중고등학생들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외교 전략인데 문제는 현재 지금 이 나라 이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그 수준조차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이라니까. 지금 문정부와 민주당, 청와대, 정부청사, 외교 고위공직자들의 수준이 농담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할 줄 아는 똘똘한 그런 동네 중고등학생들 수준만도 못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딩들보다 못한 것들이 지금 정부 안에 가득가득 들어차 있다니까요. 군사 합의니 뭐니 평화쇼 퍼포먼스를 했던 건 다름 아닌 문정부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은 것도 다름 아닌 문정부였죠. 그렇게 많이 퍼주고 비굴한 노력을 다했지만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왔었던가 바로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로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북한 애들 자기들의 기분이 나쁘고 심사가 뒤틀리니까 단숨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되었던 한국 정부의 시설물을 날려버리더라는 것이죠. 저게 바로 거짓된 평화, 만들어진 가짜 평화, 언론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정부와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제발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불평, 불만? 입으로만 불평, 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발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그런 불평, 불만, 잘못된 점들, 부당한 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침체되지 말고. 말로만 입으로만 불평을 해도 되는데 그 불평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들이 여러분들의 SNS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론을 좀 형성해 보라고. 과거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정말 진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진짜 별것도 아니었던 선전선동에도 온 국민들이 개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SNS 같은 곳에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난리 치던 거 반의 반만큼만 문정부도 비판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수백 배 부당한 이런 잘못들, 의료진들을 북한에 다 갖다 퍼준다 이런 거, 정말로 수백 배 부당한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선동됐을 때보다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길들여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의 대다수, 상당수는 여전히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입되어 왔던 그런 문화적인 세뇌, 이미지의 세뇌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대중매체의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쪽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무조건 착한 편이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가 여전히 대한민국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 그리고 지난 정부들 때 우리가 보았던 그런 과오나 결점들의 수십 수백 배가 넘어가는 해악을 지금 이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불평불만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많이 길들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이런 식으로 몇 년만 더 진행되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 아니 훨씬 더 큰 잘못과 부정, 비리 같은 것들을 보고도 지난 정부 때는 그렇게 난리치고 호들갑 떨고 분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0분의 1만큼도 행동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 맞나? 아, 복잡해. 정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국민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이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국민들이 그러면은 난리를 칠 수가 있었느냐? 바람잡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좌경화된 언론들, 시민단체들, 그런 거대한 조직들이 국민 여론들을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뒤에서 부추기면서 바람잡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생각으로 MB 물러가라, 박근혜 물러가라를 외쳤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 당신들의 그 뇌 속의 마음을 조종했던 사람들은 내 자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간절한 열망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순수한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잡이를 하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건데 지금은 그 수십 배, 수백 배가 넘는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도 불평불만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라고 그런 지식인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국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냉정한 현실을 지적하자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대중적인 열기를 조직적으로 만들 만한 놈들이 없습니다. 중심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부추길 만한 주도적인 야당도 유능한 세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있는 소수의 파편적인 이런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은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그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결집하거나 커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팔아버린 언론들도 상당수가 제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 보도를 해주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이런 선입견을 부디 좀 버리셔야 현실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뇌되어 왔던 그런 선입견의 벽을 조금씩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상 열심히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좀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고 제가 좀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